안녕하세요. 정경호TV의 정경호입니다. 오늘 변이사 기업에서 강의해 오신 우리 민 원장님, 기본적으로 워낙에 많이 알려주신 분인데 인성 리더십과 관련해서 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성과 리더십, 관계 이런 주제로 책 쓰고 강의하고 하는 민승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연말에 가볍게 이제 티타임 하면서 얘기 많았는데 제가 원장님한테 좀 부탁을 좀 했고요. 그래서 귀한 어떤 그 고수로서의 그런 통찰들 말씀 좀 듣고 벌써 아주 그냥 급하게 급조가 돼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선 그 원장님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인성과 리더십을 나눠서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직장인분들이나 이제 대졸 20, 30대, 30, 40대, 40, 50대 요즘 인문학, 철학 관심이 많아지긴 했지만 인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정의, 개념 그런 부분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 책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책이 두 권인 거죠. 그렇죠. 인성이 경쟁력이다라는 네. 책과 그다음에 다시 생각하는 리더십.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제가 인성 리더십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추구하는 게 인성적인 측면의 테마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을 해야 되는 세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두 책을 쓰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통합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도 강사하기 전에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고 또 관리자 경험도 있고 또 지금 이제 강사로서 리더십 강의를 하다 보면 당연히 수많은 업종의 기업에 계시는 분들과 리더분들과 대면하게 되는데 한동안 우리가 리더십 그러면 리더가 조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역량, 능력 결국 성과에 초점을 맞췄던 시대가 굉장히 길었죠. 그렇죠. 리더십은 성과죠. 네, 그래서 결국 리더는 퍼포먼스를 내고 성과 관리를 하고 전략을 짜고 하는 리더의 업무에 대한 역량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 물론 요즘도 그것이 강조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만 그런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의 시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에 있어서도 변화의 요소는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성과 자체를 낼 수 있는 어떤 업무적인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에 해를 끼치거나 그 리더와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 팀원들에게 비전이나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는 이런 리더의 모습들도 굉장히 요즘 사회적으로 많다는 데 착안을 해서 그건 뭘까? 다시 말하면 일만 잘한다고 좋은 리더가 아니라 그 성과가 지속 가능하며 빛이 날 수 있도록 하는 리더다움이 있어야겠다. 그것을 이제 인성이라는 단어로 한번 접목해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성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많지만 그냥 아주 쉽게 말한다면 말 그대로 인간다움이 아닐까요? 근데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그 인간다움을 드러내지 못하는 직급만 높은 사람들 그래서 오는 사회적 기업에서의 폐해 이게 사실은 우리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실력이라든지 중간에 이게 또 주차하고 차 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그 얘기도 들어갑니까? 네,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중간에 홍보하는 게 인성 리더십에 있어서 인성과 리더십 나눠서 말씀해 주시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예를 들면 이제 실제 제가 최근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기업에서 리더십 교육을 의뢰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성과 관리 무슨 전략 수립 그렇죠. 이런 쪽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오히려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이제 좀 동기부여하면서도 조직의 장기적인 발전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리더의 모습이 뭘까 필요할까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조직의 리더들이 일은 잘하고 성과는 내는데 직원들이 오래 못 버티고 사표 내고 나가고 막 이러더라. 진짜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일은 잘하는데 중간 그만둬. 무슨 그렇다면 그 리더가 정말 온전한 리더십일까? 그렇죠. 이런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러면 업무 오리엔티드된 역량적인 부분과 이런 인성적인 부분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가 그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해를 가끔씩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인성 얘기를 하면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인성 그러면
사람 좋다. 정, 뭐 이런 거를. 그 얘기는 리더에게 있어서는 우유부단하다. 네, 맞아요. 뭐 추진력이 없다. 네, 네. 뭐 이렇게 오해되기도 하고. 너무 인간적이다. 그렇죠. 예. 때로는 사람만 좋은데 일은 제대로 관리 못한다. 그렇죠. 이런 오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인성이라는 건 단순히 사람 좋은 옆집 아줌마 아저씨 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인성에 대한 이야기, 인성과 리더십이 연결한 부분에서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리더십에 대한 관점의 전환도 필요하지만 먼저 인성에 대한 오해나 고정관념을 좀 없애는 작업부터 하는 것. 그래서 과연 리더에게 필요한 인성 또는 더 나아가서는 그 인성 리더십을 갖춘 리더들이 팀원들과 구성원들에게도 업무 역량 외에 인성적 요소를 이제 가르치고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성을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 되는 것, 착한 사람 되는 것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도 일부 포함은 하지만 그렇죠. 오히려 정말 제대로 상대를 존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이 변화 시대에 필요한 인성의 요소를 갖춘 거라고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원장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리더십에 대해서는 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인성 리더십이라는 그 교육 관련된 부분에서 원장님 말씀 딱 들을 때 사실 전문성이라는 부분과 인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대척점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약간 이분법적이고 그렇죠. 뭔가 대립구조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맞아요. 있다 보니까 인성 리더십 딱 하면서 느낌이 뭐냐면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인성적인 요소가 너무 과하게 주입이 되거나 그것들이 훈련이 돼버리면 리더 말씀하신 대로 그런 퍼포먼스적으로는 약간 뭐 일반적으로 지속되게 그러니까 지속되게 근무를 할 수 있겠지만 성과하고는 별반 관련이 없을 것 같고 왠지 성과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교육을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그렇죠. 오해를 많이 하고 하고 있고요. 예. 물론 이제 과거에 우리 산업화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를 들어서 어떤 성과를 그것도 좀 남보다 앞서서 단기간에 내려면 조금 거칠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속도전이고 쉽게 말하면 막 무자비한 것도 그렇죠. 좀 필요한 게 아닐까. 그걸 우리는 근데 카리스마라고 포장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카리스마. 근데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법적 생각을 이제는 놔야 될 시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통합적으로 조화롭고 하모니. 통합적으로. 그래서 심지어는요 군에서조차도 인성적 리더십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군에서 리더가 지휘관이 그 전투 상황에서 인성이 뭐 나온다?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원칙을 지키는 것과 인성을 갖추는 건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원칙을 지키는 그러니까 인성이 좋다고 해서 원칙도 무시하고 그저 그냥 받아만 주고 응석바지를 다 받아주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많은 선진 기업에서도 보면 인성을 갖추지 못한데 우리 소위 말하는 전통적 카리스마만 가지고 성과를 냈던 그런 리더나 기업들은 결국은 오래 못 간다는 것들이 데이터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그래서 원리 원칙을 갖추는 것과 인성을 갖추는 것을 너무 그것을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통합적으로 우리가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이순신 장군 하면 누가 뭐래도 그 어떤 누구도 대한민국 최고의 리더십에서 그렇죠. 빼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순신의 리더십을 본다면 그분이 무조건 오냐오냐만 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그래서 동기부여가 돼서 그 엄청난 열악한 상황에서도 자발성을 이끌어내서 전투를 이기게 만들었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군율을 어겼다면요. 어미다트였죠. 그 자리에서 정말 맞아요. 목을 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잔인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는 것과 그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신분을 떠나서 소통하고 허심탄회하게 그 사람 의견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달랐다는 문제거든요. 그런 접근법이 소통과 존중과 공감의 인성적 요소라면
전체 조직에서 필요한 누구나 공감하고 합의한 원칙을 지키는 것은 이런 인성을 갖춘 분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갖출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게 저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다양성의 시대에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갈 게 아니라 우리가 인성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몇 가지 덕목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걸 갖추면서도 성과지향적인 그런 업무 역량을 갖춘 리더로서 성장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데 그 덕목이라는 그 네. 포인트를 딱 잡아주시면 인성의 덕목. 예. 그 인성에서 가장 강조하는 덕목들이 이제 전문가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뭐 수십 가지 이야기하는 그렇겠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제 뭐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나온 거긴 하지만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법이 이제 네, 한 네, 4, 5년 그렇죠. 전에 네. 나온 거에 보면 그 인성교육진흥법에는 8가지 덕목으로 압축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저는 다른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저의 경험과 그 내용들을 좀 종합해 본다면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뭐 애가 됐든 어른이 됐든 기업이 됐든 어디가 됐든 훌륭한 리더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인성적 덕목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로 다시 압축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첫 번째가 저는 공감력이에요. 공감 능력.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사람은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어디 가나 조직에서 융화할 수가 없어요. 요즘 쉬운 말로 비호감인 사람들, 맞습니다. 뛰어나면 뭐합니까? 비호감이면 그렇죠. 융합이 안 되고 리더가 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위해서 공감력이 중요하고요. 그다음 중요한 게 저는 존중이라는 존중. 거죠. 왜 존중이 중요하냐면 다양성의 시대라고 요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는 뭐 남녀의 구분도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죠? 성역도 없고요. 네. 자, 그렇다면 피부, 인종, 뭐 성별 다 떠나서 너와 내가 다를 뿐이지 나와 다르다고 네가 나쁜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정말로 우리 살면서 실천해야 된다면 존중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뭐냐면 존중은 무조건 상대방이 대단합니다라고 높이는 게 존중이 아니라 나하고 다를지언정 그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존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존중의 덕목이 리더에게도 있어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자기하고 좀 다른 구성원이나 팀원들은요 다 싫어해요. 리더들이. 자기 닮은 사람들만 좋아하게 되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소통이죠. 근데 우리가 소통을 커뮤니케이션 스킬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죠. 스킬이란 접근도 중요하지만 인성적 덕목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개 이전에 전 최소한 이 세 가지의 덕목을 기본적으로 리더라면 확대하면 모든 우리 이 변화 시대의 사회 구성이라면 그렇죠. 전 이게 필요하고요. 공감이 되고 존중이 돼야 또 소통이 되는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됐을 때 우리가 말하는 팀워크와 협업이 되고 전략 수행도 되고 이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최고의.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덕목만 생각을 해도 거기에 윤리도덕적인 얘기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인 건 기본인 거죠. 네. 인성을 이야기할 때 뭔가 기본. 이 윤리도덕적인 측면, 내가 스스로 깨끗하고 올바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건 기본이고, 근데 과거에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도덕 시간, 윤리 시간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이제 그것만 배워왔지만 이제 더 이상 윤리 도덕에서 머물 게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드린 공감, 존중, 소통의 덕목까지 포함해서 이걸 소위 말하는 이제 사회성적 덕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윤리적인 덕목과 사회성적인 덕목이 융합된 것을 저는 바람직한 인성의 모습을 갖췄다. 그래서 이런 인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리더십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다 정리해보면 핵심은 공감 능력, 존중에 대한 인간에 대한 존중,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들이 이제 소통 능력으로 발휘가 됐을 때 최고의 리더십은 전적으로 저도 완전히 동의를 하고요. 근데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남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이제 인성과 전문성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퍼포먼스나, 그러니까 리더십 자체가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어떤 스킬로서 동기부여하고 생산해내고 성과를 내는 어떤 하나의 비즈니스 스킬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도 이제 느낀 건데 인재 양성이나 어떤 우리가 평가를 할 때도 그렇고 너무 애는 괜찮아, 너무 열심히 해, 근데 성과가 너무 안 나. 근데 구조조정을 해야 돼. 어찌됐든 회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특히나 영업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기업 경기가 안 좋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인성 리더라고 한다면, 인성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전문성은 떨어져. 소위 말하는 인성은 참 훌륭해.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달을 하거든요.
전문성보다 인성은 기를 수 있지만 전문성, 그러니까 인성은 이미 갖춰져 있고 전문성은 기를 수 있다. 그러면 인성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인성은 되는데 전문성이 안 되는 사람은 과연 구조조정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리더로서 이것들을 판단하고 결단해야 될지 참 그런 어떤 딜레마들이 있어요. 그렇죠. 원장님도 워낙 오랫동안 기업 생활 하시고 저도 이제 기업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도 정리도 해봤거든요. 정리도 해보고 이러면서 마음은 아프죠. 마음은 아프지만 어쨌든 뭐 일인당 생산성이라는 게 성과를 내줘야 되니까 그 안에 참 이게 맞습니다. 어떤 네. 양날의 칼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 이제 네, 우리가 네. 그 인성과 그 사람의 업무적 역량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언밸런스가 됐을 네, 때 네.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성은 돼 있는데 역량의 문제가 있을 때 그렇죠. 이제 조직이나 개인이 어떤 노력을 해서 그것을 커버할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뭐 전환 배치도 해보고 교육도 해보고 다른 어떤 방법도 해보는데 이제 그래서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보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업무 역량은 뛰어나는데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을까? 사실은 그건 대안이 굉장히 없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타고난 기질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교육이나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 변화되고 그게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아니지만 똑같은 인풋을 드렸을 때 업무 역량을 키우는 것과 인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당연히 업무 역량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한 효율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높죠. 그래서 개인과 기업이 저는 그런 두 가지의 균형이 깨졌을 때는 한번 그런 접근을 해보는 것을 기준으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과 추후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은 이제 소비자들도 착한 기업 찾거든요. 그러니까 제품력 좋은 건 아는데 기업이 너무 소위 말해서 우리 고객들을 무시하고 사리사욕을 챙기고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정말 우리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지탄받을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고기를 돌리는 시대 아닙니까? 그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성에 문제가 있지만 단지 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대체 노력 없이 그 사람들을 중용하기 시작하는 조직이라면 결국은 그 조직에는 그런 사람만 모일 거라는 거죠. 결국에 궁극적으로. 네, 궁극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절대 협업 안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면서도 나름대로 월말이 되면 성과만 내는 사람이 결국은 승진하더라 하는 게 조직의 문화를 퍼지는 순간 그 조직은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럼 과연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으로 남을 수 있을까? 지속성. 네, 저는 그거는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성을 너무 피상적으로 보거나 그냥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고만 볼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인성적 덕목을 우리 조직 내에서 기본적인 정의 하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행동 규정까지도 한번 찾아본 상태에서 업무 역량과의 균형을 맞춘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바람직한 개인과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리더십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우리 존 맥스웰 박사님 같은 경우는 리더십의 수준을 5단계로 나눴는데 예를 들어서 3단계 리더십이 성과의 리더십이라고 정의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1단계, 2단계보다 3단계 수준 정도의 고수가 되는 리더가 되려면 어쨌든 성과를 내야 된다는 거를 그 유명한 리더십 대가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성과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3단계에서 멈추지 말고 4단계, 5단계까지의 차별화된 리더가 되려면 성과를 뛰어넘는 인성적, 인격적 덕목이 있어야 된다고 거기서도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만 잘난 사람으로 남지 말고 내가 데리고 있는 그 직원들도 이 리더가 되도록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제 위에 리더분 중에 정말 뛰어난 능력이 있는데 본인만 출세하는 분이 있었어요. 니들은 니들이 알아서 크는 거야 뭐 이런. 결국 오래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성, 인격적 바탕으로 실력을 갖춰서 더불어 그들 나와 몇 년이라면 너희들이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문가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되게 하는 이야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이 전문가보다 조금 다른 게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통되게 하는 얘기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혼자서는 안 되는 시대. 혼자 안 되는 시대. 비즈니스든 사람이. 그래서 이제 초연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창의, 자발성, 주도성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업무 역량 가지고 될 일이냐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미래 시대에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그 부분은 인성적 측면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단순히 착한 사람 된다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얘기해서 소통, 존중, 공감 여기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행동 원칙 몇 가지만 생각해봐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 업무는 아닌데 굳이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하지만 내가 우리 회사 전체를 생각했을 때는 크게 어려운 거 아닌데 잠깐 도와주면 저 사람이 훨씬 수월하게 일이 돌아갈 텐데 하는 생각에 내가 기꺼이 해줄 수 있는 마음 그거는 저는 공감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도 그럴 일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업무 규정상 내 업무를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해도 나는 뭐 회사의 법규를 그렇죠. 어기는 거 아니야. 위법한 게 아닐까. 이러기 시작한다면 저는 그 조직 전체 협업 문화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사일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정쟁형.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인성의 하나의 덕목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추상적이지 않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리더의 모습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남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젊은 직원들이 착하게만 한 리더 밑에 가고 싶어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사실 옛날 우리가 젊은 시절에 직장 생활 할 때 오히려 인간미를 가지고 그분 밑에서 나 일하고 싶어 하는 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은요 착하기만 하고 나한테 잘해주기만 한다고 해서 절대 그 사람 리더로 인정 안 합니다. 얼마나 따지는데요. 맞아요. 나한테 뭔가 득이 되고 저분하고 내가 몇 년 일하면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인가 굉장히 따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인 업무 퍼포먼스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실력과 믿고 따를 만한 업무 역량이 있은 상태에서 거기에 비례하는 그 인성적 요소가 같이 있을 때 나는 저분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저는 나온다고 보는 거죠. 단순히 착하기만 하고 성과 못 내면 따르라고 해도 안 따릅니다. 그래서 성과와 인성적인 측면을 결합시키는 게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국내적으로도 보면 그런 리더와 그런 기업들이 이제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는 시대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리더십을 바라보는 관점 좀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근데 진짜 좋은 예시를 들어드린 것 같아요. 좋은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 조직 안에서 반드시 나의 능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지만 결국 연결이 돼야 되고 연결이 되는 과정에서 저 사람이 지금 필요한 부분들을 내가 채워줬을 때 그것이 일방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 그 부분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채워줌을 받는, 그러니까 협업을 되기 위해서 그 사람과 내가 공감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공감이 기본적인 인성, 그 인성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공감하고 존중하고 소통 이렇게. 근데 이것들이 되니까 딱 이제 이해가 되네. 왜냐하면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 특히 뭐 워라벨이다 뭐 기타 뭐 개인적인 어떤 혼밥 근데 저는 그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 개인에게 집중했을 때 우리로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대부분은 그냥 뭐 내일만 하면 되지 뭐 내가 굳이 이상하네. 근데 예시가 너무 적절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왜 지난 여름에 우리 그 직장 내 갑질 방지법이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성희롱 예방 교육도 의무적으로 하는 시대가 됐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보면 예를 들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고 갑질 방지법 교육을 하다 보면 꼭 그런 질문들이 나와요. 요렇게 한 거는 그 법에 저촉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질문하는 자체 상황까지 그렇죠. 안 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아무리 디테일한 규정과 사례를 만들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래야 이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된다. 뭐 이런 법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모든 구성원들과 특히 리더들이 관점을 좀 바꿔서 이 변화의 시대에 인성 리더십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오히려 그런 법에 접촉된 일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감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벌써 나이를 이렇게 먹다 보니까 자꾸 나는 저보다 더 했는데 그거 가지고 저럴까 하는 생각이 있긴 한데 그건 내 입장이었고 걔들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 그게 공감이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되게 젊어 보이세요. 40대 초반 정도 되오신. 아유 감사합니다. 진심. 진심. 근데 이제 벌써 뭐 50 중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50 중반에 오히려 20대 중반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되다 보니까
자꾸 그런 걸 대입해 보거든요. 내가 저 나이 때 나도 저보다 더한 일도 했었는데 이미 이 정도 상황이 되다 보니 너 그거밖에 안 된 소리가 자꾸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라떼는 나오죠. 네. 네. 그래서 오죽하면 커피도 라떼는 싫어한다고. 네. 그래서 공감력을 제가 강조한 건 뭐냐면 그냥 무슨 드라마 보고 눈물 줄줄 흘리는 그런 공감이 아니라 저 친구의 배경과 일하는 패턴과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내 맘엔 들지 않지만 저런 상황이 발생한 배경을 내가 이해는 하겠다 라고 한 번쯤 봐주는 거죠. 그러고 나는 그걸 겪어오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도 알고 있는 리더로서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라고 한번 제시하는 방법을 손에 쥐어주려고 하지 말고 그 친구가 한번 관심 갖고 생각하게끔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 게 어떨까. 그러기 위해서는 공감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공감력이 없는 리더는요, 야, 나 땐 더 했어. 근데 너 왜 그래? 이 정도 다 해줬는데도 그것도 못해? 라고 얘기하고 답답해하기만 그렇죠. 하더라고요. 답답해. 특히 고성과 출신의 리더들이 답답해요. 그렇죠. 그것도 못해 임마 이 소리. 제가 그랬어요. 제가 좀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못 따라오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열심히 일단 하려면 양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세븐일레븐 했어? 아침 7시 밤 11시까지 전력을 다 했어? 그렇게 하지도 않고서 무슨 뭐 성과가 안 나오네. 아니 기본적인 태도가 안 된 거 아니야? 이게 되다 보니까 제가 상당히 좀 공감이 결여됐던 사람이라서 제가 좀 고백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참 리더십에서 제가 겪임이 많아서 아이고 또 그렇게 돌돌아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네네. 열심적이십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예. 그 얘기를 고백을 하면 오히려 저는 그것만이 공감을 해주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사실은 뭐 말한 대로만 지킬 수 있다면 쉽진 않죠. 그래서 기업 뭐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셔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통찰력 가지고 이제 해주셨는데 어쨌든 중요한 키워드 오늘 잊지 않아야 될 게 세 가지인가? 예, 기본적으로 공감에 대한 이 부분은 지금 21세기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존중, 그리고 소통. 이 세 가지가 결국 인성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전제가 아닐까. 맞습니다. 그리고 베이스가 돼야죠. 네, 베이스 보통 뭐 그래야 되고. 저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좀 여쭤보고 네. 싶은데 결국은 이제 우리 이제 원장님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네, 크리스찬을 크리스찬, 제가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는 올바른 인성,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간이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영성을 기본적으로 가지 않으면 저는 올바른 인성을 가져갈 수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곧 영성 이꼬르 전 인성이다라고 좀 감히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 영성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시면서 네. 뭔가 이렇게 예. 어떤 인사이트라고 해야 될까 그런 통찰 있는 말씀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느 신학대학 정문에 들어가면 신학대학이라는 것은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렇죠. 입학하는 사람들의 모든 네. 저 조직이잖아요. 네. 근데 그 신학대학 정문 앞에 먼저 사람이 되라 이렇게 써 있는 신학대학. 있어요. 신학대학에. 그럼 아니 남다른 경쟁력을 확보하고 요즘 뭐 신학대학도 경쟁이 치열한데 그거를 어필하려면 그 앞에 이러이러한 목회자가 되라 성경 구절 네, 할 수도 있을 텐데 야. 먼저 사람이 되라. 역설적이지 않나요? 네. 저는 참 말씀을 하셨는데 영성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삶의 모습에서 궁극적으로 계속 영성을 추구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봐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 내 마음대로 그냥 이제 살아도 돼.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야.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크리스찬답게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방향성 끝에는 저는 영성이라고 하는 소위 경건이라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그 신학대학에서 그 경포처럼 인성 없이 무슨 영성을 추구하냐 이거예요. 사람다움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논한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람다움의 인성적 덕목을 갖추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실제 성경의 9가지 열매라든지 우리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도 믿음의 덕의 절제를, 덕의 인내를, 사랑을, 형제 우애를 막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성경 덕목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끝이다라고 안 하는구나 성경도.
그래서 사람다움이라는 인성에서 출발하면 그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경건의 삶의 모습으로 가는 방향에 굉장히 가이드가 될 수 있겠구나.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인성으로 출발하면 반드시 경건의 영성의 모습으로 가는데 저는 이게 필요 충분 조건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경적인 어떤 지식과 뭐 이런 부분만 강조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 현실의 삶으로 내려가서 경건의 삶, 영성을 갖춘 그런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인간다움의 인성적 측면을 되돌아보는 걸 좀 같이 저는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좀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너무 아주 명쾌하게 딱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말씀 중간에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성을 가기 위해서는 인성이 기본이 돼야 되고, 하지만 영성의 궁극적으로의 의미는 내 안에서 신을 만나는 것이 아닌가, 절대자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저는 영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원장님이 지금 인성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강의도 하시고 교육하시잖아요. 언제 기회가 되시면 저랑 영성 리더십으로 해서 책을 한번,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부분들이 다른 어려운 표현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신성을 만난다? 신성을 찾아낸다? 채운다? 예, 그런 맥락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인성이라는 부분은 세상적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인성에 대한 부분들이 단계를 한 단계 더 한다면 저는 영성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근데 영성에서 인성으로 올 수는 없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인성에 대한 리더십이 된 분들은 그 다음에 영성 리더십을 지향을 하다 보면 갑자기 짐 콜린스의 그 책이 생각나네요. 좋은 기업은 위대한 기업, 굿투그레이트. 그러니까 좋은 기업은 인성으로 될 수 네. 있지만 위대한 기업으로 가려면 영성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저한테 말씀하셔서 저한테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성 리더십으로 같이 한번 연구해보시죠. 책을 한번 원장님과 써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교회에, 저는 우리 요즘 한국 교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한국 교회의 목회자분들을,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영성을 강조하기 전에 인성적 측면을 차근차근 좀 돌아볼 필요가 그래서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건너뛰니까 허공에 미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저는 이제 그런 교회 내 리더십의 강의를 하게 된다면 이 얘기를 좀 많이 강조하는 거죠. 저도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건 말씀하시는데, 저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목회자분들, 신부님도 마찬가지고 스님도 마찬가지고 성직자분들 중에 저는 어떤 분들한테 신뢰를 확 하냐면, 특히나 목사님들 같은 요즘 이런 표현 좀 좋으신데 좀 정치적으로 발언을 막 심하게 하는 목사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야. 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얘기해줬어. 막 이런 거. 저는 진정한 목회자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이 일단 뭔지 잘 모르겠다. 저는 그런 분이면 완전 제가 100% 신뢰하거든요. 저는 그 자세가 바로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말씀 나누면서 그 결핍이 인정을 하고 그러면 겸손해지거든요. 그러면 인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이 공감합니다. 네네네, 그렇죠. 갑자기 저도 말씀 나누면서 귀한 깨달음의 시간이 됐어요. 다행입니다. 뭐라도 인사이트가 아니, 있어서. 진짜 말씀 나누면서 역시 말씀 중간중간에 격이 좀 틀리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원장님 좋은 문구나 혹은 좋은 클로징 멘트로 해서 마무리 짓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에 얼마 전에 이제 이게 책에서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다리는 사랑이라는 다리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다리를 우리는 이제 연결하다고 브릿지니 표현하셨잖아요. 그래서 인성을 통해서 영성의 리더십까지 가는 과정에 저는 우리 신앙인들은 물론이고 우리 이 땅에 이제 많은 그 리더라는 분들이 너무 목표 지향적으로만 가지 말고 그러니까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랑의 본래 의미를 좀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면 제 인성 이야기, 제가 하는 또 리더십 이야기도 좀 살펴본다면 거기서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으로
새해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갑자기 또 이 얘기 하시네요. 톨스토이가 사람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이제 아더라 여행 갔다 와서 그 영상을 올리셨는데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연말에 또 저한테도 귀한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네. 나중에 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말씀 또 더 깊은 얘기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또 좋은 자리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